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주전남연구원의 나강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조금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2030 광주광역시 주거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본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2030 주거종합계획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광주시의 주거 관련 현황부터 시작해서 주거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 그리고 주택 수요 공급 추계 내용, 그리고 주거 정책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 주거 관련 현황은 주택 재고 현황과 가격 동향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주거종합계획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아마 도시기본계획에서 일정 정도 부분계획으로서의 역할이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에 대한 현황, 주택재고에 대한 현황을 통해서 도시기본계획이 가져가야 될 방향이랄지 그 계획 내용을 담는데 어느 정도 사례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재고 현황은 광주시의 경우 양적으로는 안정화된 수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보급률이랄지 천인당 주택수랄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노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노후화에 대응하는 적정 주택 공급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주시에서 주거 문제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주택 유형이 획일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종종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 95개 행정동을 기준으로 아파트 공급 세대, 아파트 공급 단지가 어느 행정동에 주로 공급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 공급 비율로 봤을 때는 수안동과 효덕동 순으로 높은 공급 비율을 보이고 있고, 아파트 단지 조성 비율로 봤을 때는 효덕동과 수안동, 용봉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연령이 5년 미만인 신규 아파트의 경우 주로 아파트 단지가 어느 행정동에 입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택지지구, 그리고 재건축 사업 지역, 그리고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고층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본 지도를 보면, 맵을 보시면 붉은색이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황색 부분과 붉은색 부분이 도시 외곽 지역에서, 그리고 일부 중심 지역, 도시 기성시설인 화정동을 중심으로 이런 붉은색 계열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향후에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랄지 주거 형태가 이 지역을 오버랩 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빈집 같은 경우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통해서 약 2280가구 호 정도로 빈집이 광주시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거 역시 등급별로 세분화시켜서 행정동별로 어느 지역에 빈집이 분포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붉은색이 주로 붉은색 계열이 빈집에 대한 분포가 집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로 붉은색이랄지 주황색 계열이 광산구의 농촌지역, 그리고 일부 월산동이랄지 주월동이랄지 기성시가지 내에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거래 동향 같은 경우는 현재 자치구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광산구가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광산구에서의 주택 거래 현상이 2009년도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와서는 현 시점에서는 북부에서의 주택 거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국의 평균값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 비해서는 주택가격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만 지방 방역 대도시에서도 어느 정도 중간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조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높은 추세에 대한 그 속도가, 상승 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동향도 은행 금융기관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 이거는 법정 동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건국동 신가동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 광주시의 타 법정 동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 부분인데요. 주거종합기획에서는 해당하는 시민들이 주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에 주거에 대해서 어떤 수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지, 또 주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택의 정책 방향이랄지 주거에 대한 필요로 하는 향후의 정책 사업들을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계획에서는 좀 기존 주거 계획과는 다르게 한 3,000가구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45문항에 달하는 설문지를 1:1 면접 방식을 통해서 한번 가구 실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주거 실태랄지 지역의 주거 환경, 주거복지정책 소요, 가구 현황, 이렇게 해서 한 45문항 정도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구주 연령이 낮은 가구에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주택 집수리에 대한 소요는 서구와 남부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물리적 상태에 대해서는 층간 소음에 대해서 가장 열악하다라고 시민들은 응답을 하고 있고요.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상업시설 이용이 좀 편리하다라는 그런 편의성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가 나온 반면에 문화시설 이용이 좀 편리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좀 최저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 주거 환경 개선에서는 주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가로등의 CCTV에 대해서 필요한 공공시설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가구가 동구, 또 저소득 가구에서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주거비가 약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응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향후에 이사를 할 경우에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이사하겠다는 좀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가구의 절반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에 광주시가 어떠한 주거 복지 정책을 펴나가야 되느냐, 여기서 물어봤을 때 열악한 주거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택 마련 하는 홍보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복지 전달 체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원 데이터로 우리가 대입시켜 보면 주거 취약 가구가 약 한 20만 9천 가구 정도가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거 취약 가구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조금 모든 주거 취약 계층을 우리가 한번 합집합으로 한번 구해봤었는데요. 내국인 주거 취약 가구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까지 우리가 다 더해봤을 때 광주시의 주거 취약 가구는 조금 20만 9천 가구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주거 취약 가구 내에서도 해당하는 단계별로 중복대 수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빼내지 못하고 그냥 합집합으로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수량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총 전체 가구 58만 가구 중에서 주거 취약 가구가 한 20만 가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한 30%가 넘는 가구를 주거 취약 가구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여기에 맞춘 정책들이 주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주거 실태는 일반 가구와는 틀리게 주거에 대한 만족도랄지 이런 것이 조금 보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료 지원에 대한 조금 주거 정책 이외 이상의 그런 그 지원 정책들도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분들이 좀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앞으로 광주시에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매입 임대주택이랄지 또 청년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그리고 민간 자원에서 통용되고 있는 재고주택을 위해서 어떻게 사회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취약계층의 그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광주형 주거급여 지원이랄지 또 광주형 집수리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주거복지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다양한 주거복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일관성 있게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거종합계획에서 이제 과연 그러면 2030년 목표 시점까지 주거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해서 광주시가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한번 추계해보는 그런 파트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택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추정 모형은 그 가구 소득, 주거비에 따라서 이런 주택 수요가 연동되고 있다는 그런 모형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또 그 신규 수요와 또 실질적으로 주택이 계속해서 멸실해 간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체 수요 이런 두 가지 수요를 우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한 5만 2천 호에서 6만 한 4천 호 정도에 대한 그 신규 대체 수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범위가 나온 이유는 멸실률을 고정한 것과 멸실률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가정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범위가 이렇게 도출이 됐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그러면 과연 광주시는 2030년까지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가 이런 물량은 민간에서에 대한 물량 그리고 광주시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물량, 공급 물량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주택 인허가랄지 착공에 따라서 준공까지 그런 그 시기를 놓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짰을 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대규모 사업을 포함했을 때의 시나리오와 그렇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산업에 국한해서 보수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정했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로 2030년까지 연도별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의 신규 대체 수요는 5만 2천에서 6만 4천 호 정도 그리고 그 광주시가 예정하고 있는 모든 주택 공급 물량은 최소 12만 5천 호에서 17만 9천 호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2030년까지 이런 좀 주택 과잉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특히 2028년, 29년, 30년에 공급 물량이 좀 과잉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분공항 이전이랄지 또 신규 공장 이전에 대한 그런 물량들을 이 시기에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에 대한 격차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택 공급 과잉에 따라서 향후에 광주에서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이냐 미분양이 증가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기성시가지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좀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규 주택 입주 물량 급증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또 역전세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일시적으로 아니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주택 공급 관리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공급 물량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시그널을 좀 주는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주택 수급 미스매칭을 고려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서 이런 모니터링 그 체계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 구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알람을 주는 정보 시스템을 어떤 신호등 체계를 통해서 1,000호부터 3,000호까지 이렇게 차등적으로 주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아파트와 같은 그 공급 물량이 이제는 기존 기성시가지에 들어갈 때 기존의 그 지역의 인구 감소랄지 아파트 밀집도 등을 기반으로 해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생활권별로 인프라 수용량을 고려해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도시기본계획과 이렇게 연결되고 교차됐을 때 보다 효과적인 주거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고 그리고 주거 실태 조사에 대한 분석 내용, 그리고 향후 2030년까지 주거 물량, 주거 수요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향후 2030년까지 광주의 주거 정책 비전은 크게 키워드로서 환경권부터 시작해서 휴먼 공동체, 한국판 뉴딜 또 이런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저희가 비전을 균형 잡힌 주택시장, 차별 없는 주거복지, 스마트한 거주 환경으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큰 목표로서 시와 공급 측면에서 어떤 그 균형 잡힌 정책으로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는 차별 없는 주거권을 보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주 환경 측면에서는 건축에 대한 안전 환경 그리고 스마트 기술로 거주 환경권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의 큰 정책 방향을 설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9개의 세부 추진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주거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를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주거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차별 없는 주거권을 위해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사다리 차원의 어떤 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주거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세부 추진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거주 환경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래 주거 서비스 개선이랄지 또 노후 주거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거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그 연구팀에서는 이런 9개의 세부 전략에 맞춰서 54개의 사업들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종합계획에서 이제 앞으로 10년간 진행해야 될 대략적인 사업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시기본계획과 어떻게 연계가 좀 필요하겠냐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도시기본계획, 또 주거종합계획, 또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을 진행하는 그런 부서끼리 또 영역을 맡아서 진행하는 연구자끼리 계속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합의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플랫폼이랄지 아파트 실거래가 모니터링 지구를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들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건축과 공동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와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공동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공공
공공임대주택 영역에서는 그 공공형 사회주택을 보다 공급하기 위해서 이용형 인간조직 육성이랄지 또 청년주택, 청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광주형 평생주택이 이제는 새로운 광주 공공임대주택의 브랜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다 활성화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거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는 친환경 생태 수요를 증가하는 저층 주거지, 또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를 위한 주거 지원이 또 아울러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사례 지원에서는 청년 주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이랄지 또 취약계층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이주 지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혹서기 혹한기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보호 주거시설 공급이랄지 고령자 장애자들의 세입자인 경우에 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형 주거복지 콜센터 구축 사업이랄지 또 주거복지 통합관리 체계랄지 주거복지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광주형 집수리 지원이랄지 공동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래형 주거 서비스를 위해서는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이랄지 미래 도시주택 설계 지향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자원들의 정비를 통해서 주거 여건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특례 시범 지구랄지 도시 빈집의 자원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 사업,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광주가 이제는 투명 주거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선진화된 관리 체계, 또 시장 여건을 고려한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시장이나 주거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